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거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어진 시간을 절망으로 채우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따라가며 우리 역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소피아는 미국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삶이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그녀는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꽃집에 들르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조용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사랑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채로운 풍경을 경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고정된 일상보다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동경하였고 오래 머무르기보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양한 문화를 탐방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끔은 잠시 멈춰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여행 중이던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려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그는 문득 맞은편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집중한 듯 보였고 탁자 위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을 보고 순간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같은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던 소피아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하는 순간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가 언급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해온 다니엘은 책의 내용을 현실에서 접한 사례들과 연결지어 설명하였고 소피아는 꽃이 지닌 의미를 이야기하며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만남 이후 다니엘은 소피아가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한 대화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에게는 소피아의 꽃집이 묘한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본 다양한 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고 소피아는 그 꽃들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피아의 꽃집이 위치한 건물이 긴급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꽃집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잠시 여행 일정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소피아가 겪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소피아도 점차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었던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다니엘을 보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었으며 다니엘은 정적인 공간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카페에서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다니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다니엘과의 대화 속에서 여행을 통한 삶의 다양성을 배우고 있었고 다니엘은 소피아를 통해 한 곳에 머물며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선뜻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미국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다시 여행을 떠나야 했고 소피아는 늘 그 자리에 남아 꽃집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별이 예정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둘은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빗방울이 거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소피아를 보기 위해 그녀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피아는 혼자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 걱정되었고 우산을 챙겨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혼자 남아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결국 그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함께 꽃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다니엘이 떠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의 곁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소피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으며 다음에 다시 미국에 오게 되면 꼭 꽃집에 들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다니엘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피아의 존재에 익숙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행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꽃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의 부재가 이미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그냥 떠나보내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우산을 챙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떠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한참을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국 게이트 앞에서 짐을 정리하는 다니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자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었고 다니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당장 대답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졌고 다니엘은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야 해요. 그녀는 다니엘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소피아는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가 혹시 모르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지만 소피아는 단순한 검진일 뿐이라며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검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신중한 목소리로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몸속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의사는 같은 대답을 반복하였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5개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다니엘과 함께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는 다니엘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자신의 병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다니엘은 이전과 달라진 소피아의 태도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소피아는 무심한 척하며 거리를 두려 하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 하였고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다니엘에게서 멀어지려 하였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감정을 숨기는 것도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은 우연히 그녀가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란 마음에 병원 기록을 확인하였고 그녀가 중대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을 멀리하려 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곧바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가 다가오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소피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이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며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단호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점점 사라져가는 삶을 원하지 않았으며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다니엘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혼자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피아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하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기로. 그리고 그 첫 번째 여정을 떠나기로. 소피아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 그녀는 꽃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그곳에서의 일상을 머릿속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손수 돌보던 화분들, 문 앞에서 미소를 짓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창가에 놓여있던 작은 라벤더 화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지만 이제는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다니엘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소피아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이 순간만큼은 현재를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낯설고도 강렬하였습니다. 공항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빠르게 움직이는 인파 속에서 그녀는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들뜬 얼굴로 그녀를 이끌었지만 소피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시를 가득 채운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 쉴 새 없이 흐르는 자동차의 불빛까지 이곳은 그녀가 익숙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가는 거리의 풍경을 보며 자신이 마치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떠나오기 전 그녀는 이 여행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요? 소피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소피아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다니엘은 소피아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활기찬 시장은 크고 작은 가게들로 가득하였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위축되었지만 시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음식 냄새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떡볶이를 파는 작은 노점 앞에서 다니엘은 그녀에게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매콤한 양념이 가득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살짝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강렬한 매운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이내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 온몸을 깨우는 듯하였습니다. 이방인이 된 듯했던 낯선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하늘 아래 흐르는 강물은 고요하였지만 멀리 보이는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걸으며 강변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왔고 병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강물의 흐름과 바람의 촉감만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의 표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여행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시한부 선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바라보며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끝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저 주어진 하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작은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찻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내부에는 따뜻한 나무 향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차를 준비하던 주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주인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받아들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주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행자들을 만나왔고 많은 이들이 삶의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였고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위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인은 과거에 자신도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그 순간부터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이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고가 정말 절대적인 것인지 의사의 말이 인생의 전부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며 하루하루를 소모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까지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왔지만 이곳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다시 마을을 걸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피아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찻집을 찾았을 때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노인은 이미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피아는 한동안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찻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고 그의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삶의 지혜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그의 부재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작은 사찰 앞을 지나게 되었고 문득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적어 남겨두는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희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곳을 둘러보며 자신도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선고를 받은 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다 적은 후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 역시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찰을 나서는 길,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제의 대화, 노인의 부재,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남긴 글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병원에서 받은 선고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소피아는 그날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오늘부터는 하루를 더 깊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마지막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여행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과 함께 서울의 한 조용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적어 걸어두는 공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다짐이 적힌 종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남길 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남은 시간을 세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어 자신의 다짐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앞으로 어떤 순간이 찾아오든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글을 조용히 걸어두고 난 후 그녀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남긴 글이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사찰을 나서는 길, 그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국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삶의 의미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천천히 음미하며 앞으로 다시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걸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그 희망을 품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떠나 있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곳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곳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였고 그것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오랜만에 자신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꽃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창가에는 떠나기 전에 돌보던 작은 화분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사랑하는 공간이었고 이제는 단순히 꽃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꽃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순간을 적어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 속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남기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고 그것이 이곳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였습니다. 소피아 역시 다니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다니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미국에서도 지속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꽃집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며 그녀는 자신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을 세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소피아는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삶의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겨진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앞두고 소피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출국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사찰에서 자신이 남긴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적었던 문장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국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앞으로도 그 변화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그녀는 다시 익숙한 거리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반복처럼 느껴졌던 일상도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배운 가르침을 미국에서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순히 꽃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작은 노트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했던 순간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고, 꽃 한 송이와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과의 약속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지금의 자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꽃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떠나오던 그날 자신에게 했던 다짐을 떠올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직접 만들어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끝을 준비하며 떠난 여행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남은 시간을 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한부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어진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